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양학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재 식물보 2005년도 B형 문제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 KT 준준에 가보시면 토양학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균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십자가과에 속하는 겨자는 균군과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틀렸습니다. 해설에 보시면 십자가라는 십자가과, 그러니까 백역근 카부 사근시,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백역 카부 사근시. 그래서 배추, 겨자, 카놀라, 브로콜리, 요거는 이제 배춧과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배춧과에 속하고 사탕무, 근대, 시금치, 요거는 이제 비름과에 속하나 봐요. 근데 요거는 균군을 형성하지 않는 작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배춧과는 균군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시험에 자주 나는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는 백역, 카부, 사근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배추, 겨자, 카놀라, 브로콜리, 사탕무, 근대, 시금치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또 2번입니다. 수지상 균군은 대표적인 외생균이다. 틀렸습니다. 내생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토양학 243쪽에 보시면 내생균균 아르브 스콜라 마이코레자라고 해서 AM은 대표적인 내생균균이다. 균균이 뿌리를 침입하면 균사는 피층의 세포벽 공간은 물론 피층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 식물 세포 안에서 고도로 분화된 나뭇가지 모양 구조인 수지상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지상체를 형성하는 거는 내생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수지상체는 사상균으로부터 양분을 기주식물에 전달하고 식물로부터 탄수화물을 얻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일부 내생균군은 세포벽 공간에 낭상체를 또 형성하고 낭상체는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생균군은 수지상체하고 낭상체가 두 가지가 있다. 내생균군에. 또 외생균군이 있지 않습니까? 외생균군은 242쪽에 보면 외생균군은 액토마이코리제라고 그래갖고 수백 종이 존재하며 온대지방이나 또는 반건조 지역의 소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가뭄비, 전나무 등과 같은 나무 및 관목과 공생관계의 균균을 형성한다. 균사는 식물의 뿌리에 침입하여 피층의 세포 주변의 공간에서 증식하지만 피층의 세포벽은 침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 토양 용액 중에서 이동이 어렵고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양분을 식물이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맞는 겁니다. 균균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토양학 242쪽에 보면은 균군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번 양분 흡수를 하는데 한 10배 정도를 할 수가 있답니다. 식물이 뿌리가 하는 역할보다 뿌리 근처에서 양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염류와 독성 이온 흡수를 억제하고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갖고 한발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주고 또 항생물질을 생성하거나 뿌리의 표피를 변환시키면서 병용성 균과 경합하여 병원균이나 선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토양을 입단화하여 통기성과 투수성을 증가시켜서 식물 뿌리의 호흡을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균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생균군과 내생균군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 균균의 균사는 식물 뿌리털이 도달하지 못하는 작은 공국에 도달하기 때문에 토양 입자의 분산에 기여한다. 분산이 아니고 입단에 기여한다.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점토나 유기물과 비특이 결합을 하는 음이온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음이온 흡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토양은 음이온으로 돼 있어서 양이온을 흡착하는데 특별한 경우 또 음이온을 흡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토양이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음이온을 흡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설에 보시면 음이온의 흡착이라는 것은 고상 입자 표면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 대개 토양 입자에는 음전하가 우세하나 일부 양전하로도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전하로 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 및 수산화물, 그리고 NH2-, NH3-를 갖는 물질 등은 이런 토양은 양전하를 갖고 있어 갖고 주로 음전하를 이제 또 흡착하게 됩니다. 특히 부식물 같은 경우는 그 표면과 점토 강물의 말단 파괴의 OH의 치환 작용을 통해서 pH 7 이하 산성 토양에서는 양전하를 갖게 되고 여기에 음이온의 흡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온이 흡착하는 경우는 토양이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제 흡착이 일어나는데, 흡착 원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자 교환이라는 거로 해서 흡착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표면 복합체 형성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흡착을 하게 되는데, 그 베이자 결합 같은 경우는 음이온 특이 흡착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음이온 특이 흡착이라는 것은 OH기와 베이자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반응 후 pH는 OH이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베이자 결합이라는 것은 책 198쪽에 보면 그렇게 그 중간에 보시면 인산이 있고 그 바깥으로 그 O하고 OH 같은 게 이렇게 개발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베이자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흡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음이온 특이 흡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소 F나 H2PO4 인산 같은 거, HPO4 2- 이런 그 인산 종류는 그 음이온 특이 흡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표면 복합체 형성이 있는데, 이거는 표면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에 흡착하여 형성하는 보편적인 그 질산이나 염산, 그 산화염산 이런 거는 이제 특이흡착, 비특이흡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산 같은 경우는 음이온 특이흡착이고, 특별하게 베이자 형성을 해서 흡착하는 경우는 특이흡착이라고 하고, 그냥 표면에 복합체가 이제 형성되는 거는 그냥 비특이흡착, 특이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특이흡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이흡착, 비특이흡착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보시면 그 비특이흡착이기 때문에 그 특이흡착인 인산이온 답이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 비특이흡착이 됩니다. 황산이라든가 질산이온, 염소이온 이런 거, 황산, 질산, 염소 이런 거는 그 비특이흡착으로 형성이 됩니다. 표면 복합체의 형성에 일반적인 표면에 달라붙는 그런 형성을 하는 거고, 특이흡착이라는 거는 베이자 교환에 의한 그 특이흡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음이온 특이흡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보시면 그 음이온 특이흡착, 비특이흡착 시험이 잘 나오고요. 그 해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치환성 이온으로 중요한 것은 뭐 인산, 황산, 질산, 염산 등이며, 이들의 치환 능력은
그 인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황산, 그 다음에 질산, 그 염산 이런 순입니다. 그 치환 능력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흡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황산, 질산, 염산 이런 순으로 이제 치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흡착 순위가 있습니다. 이건 꼭 외워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인규몰 황염질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흡착이 잘 이루어지는 순서, 인산이 제일 잘 이루어지고 규산, 그 다음에 몰리브덴산, 그 다음에 황산, 염산, 질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64번입니다. 토양에 유입된 식물 잔재물의 분해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답부터 알려드리면 기형 토양의 통기성, 니은 식물 잔재물의 리그닌 함량, 디귿 식물 잔재물의 탄소 대 질소의 비율, 니을 토양의 온도, 미음 토양 수분. 이래서 다 그 분해 속도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유기물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일단 토양의 통기성부터 볼까요? 토양의 통기성은 당연히 호기성인 조건에서 빨리 일어납니다. 산소가 많을 때 그 분해가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잔재물의 리그닌 함량이 있는데, 식물이 크면서 리그닌 함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리그닌은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그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해가 되냐 안 되냐도 이제 결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탄소 대 질소 비율을 탄질률이라고 그러는데, 탄질률은 이제 그 탄소가 많으면 그 유기태라고 그래갖고 그 거의 고정화되는 상태가 되고, 질소가 많게 되면은 그 무기화, 그러니까 분해가 잘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탄질률이 그 20에서 30 정도 되면은 그 적당한데, 그 이상이 되면 잘 분해가 안 되고 그 이하면 너무 분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탄질률도 분해되는데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토양의 온도 같은 경우는 그 온도는 한 25도에서 35도가 적당하답니다. 그거는 미생물이 분해할 때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적합한 온도이기 때문에 곧 25에서 35도씨가 이제 미생물이 활발해서 분해가 잘 되고, 그다음에 토양 미음 같은 경우 토양의 수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호기성인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되는데, 토양의 공급의 약 60%가 물로 채워져 있을 때 산소의 유통이 원활해 갖고 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수분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어 갖고 분해가 빨리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토양 내 암모늄 이온이 36mg/kg일 때 암모늄 NH4 플러스 N, 그러니까 암모늄태 질소로 환산한 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산 문제인데 305쪽에 토양학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거기 305쪽 노트 6-4번에 보시면 NH4 플러스는 무기태 질소를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H4는. 그 다음에 NH4 플러스 다시 N은 질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질소가 암모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암모늄태 질소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기태 질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NH4 플러스 다시 N은 그 암모늄태 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환산하는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트 6-4번에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으면은 이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이거 환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빨간 그 표시로 되어 있는 NH4 플러스 다시 N, 이게 이제 그 암모늄태 질소잖아요. 암모늄태 질소는 암모늄 이온 곱하기 그다음에 질소 NH4 플러스의 분자량 분의 N의 분자량, 질소의 원자량을 나눠서 곱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NH4 플러스 N 다시 암모늄태 질소라는 거는 암모늄 이온에다가 NH4 플러스의 분자량분의 N의 원자량을 나눠 갖고 곱한 게 그 암모늄태 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제에서는 노트 6-4에서는 18 mg per kg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NH4 플러스 양 18 mg per kg을 곱했습니다. 어디다? 질소의 원자량 나누기, 질소의 원자량은 그 주기율표 보시면은 좀 어렵지만 주기율표 보면 질소는 14거든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왜 18이냐면은 질소의 원자량 14에다가 그 수소가 4개니까 수소의 그 원자량은 1이거든요. 2를 4개 하니까 4가 되니까 4에다가 14를 더하면 18이 돼요. 그래서 18분의 14를 그 18에다 곱하면은 14mg per kg이 돼요. 요것처럼 이 65번 문제를 들어가서 그 NH4 플러스가 암모늄 이온이 36mg per kg이니까 거기 곱하기 그 NH4 플러스 암모늄의 분자량분의 질소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28이 되겠습니다. 그 36 곱하기 14 나누기 18을 이제 해서 36에다 곱하면 28mg per kg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만 암모늄 이온만 아마 숫자가 이게 변경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그 공식에 대입해 갖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늄의 분자량분의 질소의 원자량, 요거를 이제 그 양에다가 암모늄 이온에다 곱해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늄의 분자량은 18, 질소의 원자량은 14, 이렇게 외워두시면 18분의 14를 꼭 외워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암모늄 그것만 대입하면은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66번입니다. 토양 내 중금속 동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부분의 중금속은 pH가 중성 근처 또는 그 이상에서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틀렸죠. 이거 해설해 보시면 토양 중에서의 중금속의 용해도는 토양의 pH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미량 영양소인 몰리브데는 예로 토양의 반응이 산성 조건이면 용해도가 감소하지만
대부분의 중금속은 pH가 높은 조건에서 불용성이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2번입니다. 이가크롬의 용해도는 삼가크롬보다 낮으며 pH 5.5 이상에서 용해도가 감소한다. 크롬은 육가하고 삼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이제 크롬은 산화 환원 상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는데, 산화 상태에서는 육가크롬이 되고 환원 상태에서는 삼가크롬이 됩니다. 육가크롬이 삼가크롬보다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육가크롬의 용해도는 삼가의 용해보다 낮으며 pH 5.5 이상에서 용해도가 감소한다. 육가크롬은 산화 상태에서 육가크롬이 되기 때문에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끝부분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비소는 삼가 아비산과 옥가 비산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옥가 비산의 유동성이 더 크다. 여기서 이동성이 더 큰 거는 삼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4번인데 아산화셀레늄은 배수가 불량한 산성인 조건에서 주로 존재하며 산화셀레늄보다 독성 유효도가 낮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약간 이게 어려운 지문인데요. 중요한 거 1번, 2번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은 해설에 나온 것처럼 pH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중금속은 pH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요거 알아두고 예외인 거는 몰리브덴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금속 중에서 산화 환원 조건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져 독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철, 망간 등은 산화 조건에서 불용화되고 카드뮴, 구리, 아연, 크롬 등은 환원 조건에서 불용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용화된다는 거는 독성을 띠지 못하겠죠. 불용화되면 당연히. 그래서 중금속은 철과 망간은 산화 조건에서 불용화되고 크롬, 아연, 카드뮴, 구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원 조건에서 불용화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양목은 토양 발달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음,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한 모재로 된 토양에서 나타남, 인위적 유기물 시용으로 인한 암갈생의 표충이 나타날 수 있음. 이거는 신토양 분류법의 토양목이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제9장에 438쪽에 보면 토양목이 나와 있습니다. 토양목이라는 거는 신토양 분류법에서 최고차 분류 단위인 토양목은 토양 생성 과정의 진행 정도를 위주로 분류하는 것이며 생성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는 결국 토양층의 발달 정도로 판정한다. 그래서 토양목에는 해설에 나온 것처럼 알피졸, 안디졸, 아리디졸, 엔티졸, 젤리졸, 히스토졸, 그다음에 인셉티졸, 몰리졸, 옥시졸, 스포도졸, 울티졸, 버티졸 이런 종류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답은 엔티졸입니다. 엔티졸은 439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티졸은 토양의 발달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토양이다. 따라서 엔티졸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한 모재로 된 토양이나 최근 형성된 모재의 토양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계속적인 침식으로 현저한 토충 발달이 어려운 경사 지형에서도 나타난다. 인위적인 퇴비 시용으로 암갈색의 표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재의 퇴적 상태와 다른 특징적인 층의 발달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다른 것도 해설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알피졸이 있습니다. 점토 집접층이 있으며 염기 포화도가 35% 이상인 토양을 알피졸이라고 하고, 안디졸은 화산회토, 알로판과 알루미늄 유기 복합체가 풍부한 토양을 안디졸이라고 하고, 아리디졸은 건조지대의 염류 토양으로 토양 발달이 미약합니다. 엔티졸은 토양 생성 발달이 미약하여 토층의 분화가 없는 새로운 토양이고, 젤리졸은 영구 동결층을 가지고 있는 토양입니다. 히스토졸은 물이 포화된 지역이나 늪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유기질 토양을 말하며, 인셉티졸은 토양의 층위가 발달하기 시작한 젊은 토양, 몰리졸은 초원지역에 매우 암색이고 유기물과 염기가 풍부한 무기질 토양을 몰리졸이라고 합니다. 옥시졸은 알루미늄과 철의 산화물이 풍부한 적색의 열대 토양으로 풍화가 가장 많은 진척된 토양입니다. 스포도졸은 심하게 용탈된 회백색의 용탈층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고, 울티졸은 점토 집접층이 있으며 염기 포화도가 35% 이하인 산성 토양입니다. 버티졸은 팽창성 토양 광물 함량이 높아 팽창과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는 토양을 말합니다. 68번입니다. 토양 공기의 특성과 토양 내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의 용해도는 헤스 법칙을 따른다. 이게 틀렸습니다. 해설 맨 밑에 부분 4번에 보시면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라고 해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헨리의 법칙이 있는데 질소, 산소, 수소와 같이 용해도가 작은 기체의 경우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는 게 헨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헤스 법칙 따른다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양 내 기체 교환은 분압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산소 고갈 시 이산화탄소도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온도와 분압이 같을 때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잘 녹는다. 이렇게 돼갖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번 기체의 용해도, 물 1ml에 녹는 기체의 부피나 물 100g에 녹는 기체의 질량을 용해도라고 하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기체의 종류와 용해도에 따라서 물에 잘 녹는 기체가 있고 잘 녹지 않는 기체가 있습니다. 잘 녹는 기체는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소와 같이 극성이 큰 기체를 말하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질소, 산소, 수소와 같이 극성을 띠지 않는 기체가 잘 녹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가 있는데, 기체의 용해 과정은 발열 반응이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고 실온에 두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맛이 밋밋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는데, 암모니아라든가 염화수소, 황화수소와 같이 용해도가 큰 기체의 경우 압력에 관계없이 잘 녹음으로 헨리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 기체의
94쪽서부터 97쪽에 있는데 그 확산 토양 공기의 조성에 보면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대기 중에서 대기 중에는 약 한 14에서 20% 정도 있는데 쉼터층에 가면 줄어들어서 3에서 4%가 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그 0.035 정도 있는데 쉼터층으로 가면 더 늘어납니다. 7에서 8%. 그러니까 표토층에는 0.5에서 6% 정도 있는데 쉼터층에 가면은 7%에서 8% 정도 해서 더 많아집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9번입니다. 알루미늄이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그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요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오른쪽 부분에 보면 1번 산성 토양의 원인 중에는 1. 무기산의 해리에 의하여 자유수소 이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2번 CO2가 물에 용해되어 수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3번 유기물 분해 시 생성된 유기산의 해리에 의해서 산성 토양의 원인이 되고 4번 식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수소를 방출하고 5번 강우에 의한 염기의 용탈,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용탈과 유실이 되는 게 있고 6번 산성 비료의 연용으로 인해서 질소, 인산, 칼리를 시용함으로써 이제 산성화되고 7번 산성 강화물의 해리로 인해서 산성화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알루미늄이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원인을 보면 1의 오른쪽 산성 토양의 원인 1의 1을 보시면 알루미늄 상가가 3개의 H2O 물과 가수 분해돼 갖고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고 거기에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물을 가수 분해하여 수소 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이 산성화시킵니다. 철도 마찬가지로 철 3가가 3개의 물과 합쳐져서 가수분해돼서 수산화 철하고 3개의 수소가 돼서 3개의 수소가 발생해서 산성 토양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산성화의 토양의 원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7개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 왼쪽에 그 해설 보시면 산성 토양에 있어서 알루미늄의 역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잘 보시고 1. 수소 이온이 점토 표면에 흡착되면 중심 이온인 알루미늄을 공경하여 알루미늄 상가를 방출시킨다. 2. 알루미늄 상가는 물을 OH-와 수소로 분해하여 지속적으로 수소를 생성시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메일 주소 주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